나를 도와주는 게 있지만 경쟁에서 밀리거나 또는 내 의지가 국한된다, 그 이상 뻗어나가지 못한다 되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게 크게 대단하게 되기는 작은 나아감을 도모하는 정도는 허락이 된다. 이래요. 나아가긴 하는데 조금 나아가는 거예요. 내산소가 오요. 빽빽한 구름에 비가 없듯 나는 서쪽 교회라. 귀인이 저쪽에 있는 구멍을 쏘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주역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주역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의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어설프게 주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그런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 무료로 하시니까. 저희는 하라기수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상전이 말하기를 빽빽한 구름에 비가 없는데 이미 위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가보죠. 이효는 물은 마땅히 아래의 도에 어그러져서 공을 이룸이 없는 사람이다. 또는 공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사람이다. 협자는 재주가 대단하나 기미와 기회에 막히고 뜻함이 높으나 때와 형세에 한정된다. 하라기수에서 재주라는 말은 덕이라는 글자와 비슷해요. 단지 무슨 재능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재주나 재능이 있어서 그것으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재주가 대단하나는 뭐냐면 재주와 재능으로 뭔가 이득을 크게 취하기는 하는데 라는 말이에요. 재주라는 말에 그런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미와 기회에 막히고, 기회에도 막히고, 내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모임에도 가는데 그 모임에서도 뭔가 일이 막히고 안 되죠. 이게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안 돼. 이거를 기미에 막힌다는 말이에요.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돼. 뜻함이 높으나 때와 형세에 한정된다. 언뜻 읽을 때에는 되는 일이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뜻함은 높아지는데, 뜻함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의지예요. 의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높아져요. 높은 자리로 가는데 라고 읽는 게 좀 더 순조롭게 읽으실 수가 있겠어요. 때와 형세에 한정이 된다. 때맞음이 있고 권력과 이 형세가 나를 도와주는 게 있지만 이것이 한정이 된다. 이건 뭐예요? 반대편의 어떤 힘을 내가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에서 밀리거나 또는 내 의지가 국한된다, 그 이상 뻗어나가지 못한다, 또 어디에 갇힌다는 의미도 돼요. 한정된다는 것은. 하라기수에서 대단하다는 이 큰 대자가 나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라기수는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하라기수에서 나오는 수식어들 중에 유독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큰 대자라고 제가 이제 몇 번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큰 대자가 있는 법문을 만약에 선천에서 얻으신 분은 정말 큰 일을 이제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큰 대자는 한자 사전이나 또는 중국어 사전 이런 거에서 큰 대자를 쭉 한번 찾아보시면 뜻들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갇힌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큰 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형사소송 이런 거 해가지고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몸이 구속되거나 그런 위험에 처하는 일을 반드시 한 번은 경험을 합니다. 이게 큰 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하나의 취약점이에요. 굉장히 잘 되긴 하지만 동시에 형사적인 그런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다. 본문에서 이거를 반대해주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문장이 돌출하지 않는 이상은 큰 대자가 있는 그런 본문은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이렇게 깔고 가셔야 됩니다. 비록 하려는 바가 있어도 대단하기는 불능하나 또한 그럼으로써 그 작은 나아감을 도모하기는 가하다. 이 비록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해내기는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 뒤따라서 안 좋은 게 따라온다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신경 쓰고 있어야 돼 라는 거를 미리 언지를 주는 거예요. 하려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할 위자는 한다는 뜻도 되지만 된다는 뜻도 되죠. 내가 뭔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예요. 대단하기는 불능해. 되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게 크게 대단하게 되기는 어렵다. 불능하다는 게 뭐예요? 불능이 능력이 안 된다. 나의 능력이 그거에 미치지 못해서 잘 안 되는데, 또한 그럼으로써 작은 나아감을 도모하는 정도는 허락이 된다. 이래요. 가하다 할 때 이 가짜는 가능하다는 거를 약간 허락이 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나아가긴 하는데 조금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도모한다. 도모하기는 가다라고 쓰는 뭐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획을 쫙 세워놓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내포를 하는 거예요. 문장이 어떻게 읽으면 좀 더 쉽게 이 본문을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요령 중에 하나를 알려드렸던 것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 욕구에 맞춰서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순조롭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혼, 연애, 취직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본문을 쭉 읽어 나가시면 훨씬 이해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협자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를 내가 결혼에 응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읽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는 딱히 결혼에 대한 말은 나오진 않네요. 자, 그럴 때에는 불협자 글귀를 일단 또 내려가 봅니다. 그럼 불협자로 가볼게요. 교만함이 높고 스스로 방자하며 사람의 정이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궁벽하게 처하고 그윽하게 거하며 뜻하고 원하나 따르는 것은 없다. 따르는 것이 있지만 없어진다. 내가 이루는 것이 있지만 없어진다. 조심해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정이 어그러지고 거스린다. 사람의 정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했어요. 결혼이 가능하겠죠. 사람의 정이 어그러지고 거스른다고 했는데 왜 결혼이 가능해요? 자, 인정이라는 이 글자 자체에 이미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정을 나눈다는 말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글자가 등장을 하는 순간 아, 결혼이 가능한 분이구나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린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자, 결혼을 하긴 하지만 깊은 인연을 만나긴 하지만 헤어질 것이다, 싸울 것이다, 안 좋게 될 것이다, 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스른다는 말은 하르기수에서 배신을 한다는 말이에요. 결혼을 하지만 배신을 할 것이다. 자, 이 배신은 내가 당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하는 것도 돼요. 주체와 객체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운이 더 센 사람이 운이 더 약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항상. 자, 궁벽하게 처하고 그윽하게 거하며 처한다, 거한다. 자, 이 말들이 다 뭐예요? 일정한 곳에서 내가 거주한다, 산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도 포함을 해요. 이 글자들 자체가. 뜻하고 원하나, 뜻하고 원한다는 말 자체에는 뭔가를 이룬다는 뜻은 없어요.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건 있지만, 자,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근데 보세요. 뜻하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원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욕심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것은 없다. 따르는 것이 있기는 한데 없어진다. 이 하르기수 본문은 시간 개념을 넣어서 이걸 번역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시간 개념을 없이 읽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만약에 선천에서 나오면 인생을 좀 길게 보니까 시간 개념을 넣어서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쉽고, 대운이나 연운에서 이것이 나오면 시간 개념을 좀 빼고 읽으시면 좀 더 기간이 짧으니까 이해가 쉬우실 수가 있어요. 세운으로 가보죠. 재직자는 아뢰어 휴직하는 위태로움이 있다. 위태함이 있다. 쉬게 된다 이거죠. 선비로서 궁한 골짜기에 있던 사람은, 이 궁벽한 골짜기라는 건 뭐냐면 어딘가 이렇게 숨어서 조용히 산다 이 말이에요.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것도 되고 뭐 그런 것도 되지만 도시에서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귀인과 왕을 보고 갖는 조짐이 있다. 선비로 조용히 살던 사람은 갑자기 뭔가 높은 사람을 만난다. 자, 연운에서 이 본문이 나오면 뭔가 공부를 하는, 취직을 준비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응용이 되지만, 동시에 선비라는 글자 자체가 뭐야? 혼자 있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어요. 선비사자에.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와 결혼, 그런 어떤 인연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암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일반인은 자, 모든 사람은 읽는 거죠. 먼 계책에는 분리해서 옛날을 지켜야 아름답게 된다. 이게 뭐냐? 원대한 꿈을 꾸기에는 불리하다. 이득이 없다. 그래서 뭐야? 옛것을 지키며 가만히 있어야 아름답게 된다. 늙은 사람은 모든 것이 마땅하지 않다. 다 마땅하지 않다. 나 개인이나 또는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나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안 좋으실 수가 있겠어요. 자, 마땅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약을 써도 약이 들지 않고 운동을 해도 몸이 개선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뭔가 괜찮아지는 게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조심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문으로 가보죠. 음양이 반복되는 슬픔을 모두 견디니 돌아오는 해에 오동나무에도 봉황은 깃들지 않는다. 음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이건 해달을 말해요. 세월을 말하는데 남녀를 말하기도 해요. 기이한 종류의 선도복숭아는 천년 동안 매달렸으나 떨어지는 꽃은 서쪽 해가 가라앉기도 기다리지 못한다. 꽃이 해가 지기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확 져버린다. 별로 좋지 않네요. 공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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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하나. 공허하단 말이 3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나와요. 공허하다. 번역을 좀 멋있게 하려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좀 더 멋있는데, 그러면은 같은 한자라는 게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가독성이 좀 떨어지지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일부러. 공허하고 공허하고 공허하나 공허한 속에서 공로 이름을 얻는다.
쉽게 말해 외로운데 일은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선도복숭아가 천년을 익었으니 오경에 부는 바람이 두렵지 않다. 만드는 바가 다 괴롭고 막히는데 또 모두 와서 순종한다. 순조롭다 이거죠. 빽빽한 구름인데 어찌 비가 없나. 구름이 빽빽한데 비가 없다. 되게 뭔가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끝내 무릇 공로는 아직 이루지 못한다. 협자 불협자 글귀를 읽으셨을 때 이 원문과 상충되거나 또는 세운을 읽었을 때 세운이 원문과 상충되거나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이제 빼고 읽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원문에 나오는 내용은 선천, 대운, 연, 월, 일, 운 어디나 다 작용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이 법문이 논세에 나오면 원문은 계속 이렇게 읽어주시면 음미를 하는 게 중요하고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글로 쓰여있기 때문에 마치 소설을 읽듯이 상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